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그 의미를 짚어보는 차재근의 토파보기 부경대 차재근 교수 자리 같이 하셨습니다. 차 교수님, 네, 또 우리가 몇 주 만에 만나는 거죠? 네,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자주 만나죠. 네네. 그러면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영상부터 보고 얘기 나눌까요? 네네. 2년 넘게 이어진 팬데믹은 친구들과의 대화마저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조별 과제나 협력 활동은 거의 하지 않는 편이고 원래는 짝꿍과 함께 앉아 있는 게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혼자 앉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과 같은 어떤 인식 변화와 법정 청소년 연령인 만 9살에서 24살까지 862명을 상대로 한 실태 조사입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몰라 불안하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외출을 못해서 또 학교에 가지 못해 불안하고 답답하다는 대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의 문제, 그리고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들한테는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은 전화 상담과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 그리고 카카오톡을 통한 채팅 상담을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가 지금 2년이 넘어가고, 그죠? 네네. 이게 지금 전체 시민들의 어떤 생활, 네. 그리고 심리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그중에 특히 방금 영상을 보니까 청소년들이 우선적으로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네, 어떻게 뭐 생각을 하시는가요, 보시고? 저는 아무래도 청소년들은 대개 청소년은 발달기에 있기 때문에 되게 신체적으로 사실 신체적으로 요구가 됩니다. 그런 네. 활동들을 활발히 하고 여행도 가고 또 운동도 하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신체 상태인데 그런 것들을 사실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스트레스 지수나 이런 것들은 저는 청소년계에서 높을 수밖에 없고 나이가 좀 어릴수록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활동성이 코로나19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대학에 있기 때문에 네. 대학생들도 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하면 아마 중학교 이제 좀 나이를 높게 잡으면 고등학생까지 같은데 그 친구들은 사실은 사회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말하자면 상실의 시간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어떤 단절들을 가져온 거고. 근데 제가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19가 사회적 신뢰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를 해봤는데 상당한 정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사회적 신뢰관계를 조금 부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되게 기여한 걸로 나타납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이제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아무래도 사람들 간의 어떤 이해관계의 폭이 좀 좁아지고 그래서 대인관계의 어떤 신뢰가 굉장히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코로나19의 어떤 사회적인 관계 변화를 가져왔다. 뭐 그런 것들인데 이제 청소년 부분들이 워낙들의 접촉의 기회들이 사실 많은 그런 세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더 직접적인 타격이 많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차 교수님 말씀대로 보니까 그냥 사회성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어떤 뭐 신뢰라든지 이런 데까지 문제가 생겼다라고 되게 하니까 구조적인 변화까지도 왜냐하면 이게 짧게 뭐 6개월 이렇게 메르스처럼 그렇게 짧게 지나간 게 아니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지속된 거기 때문에 저는 인간관계 구조적인 변화까지도 가져오는 어떤 저는 지금 한계선에 와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더 가게 되면은 저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이 깊어질 거다. 그래서 빨리 코로나19가 회복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코로나 블루 한번 좀 봐주시죠. 코로나 블루의 그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좀 현상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근데 이 전체적으로 보면 남성하고 여성의 관계 저는 좀 놀랐던 부분은 저는 매우 그렇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가 사실 바뀌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정반대의 현상이 좀 나타나서 저도 되게 의외의 결과다. 왜냐하면 매우 그렇다는 게 5.6%밖에 안 되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22.2%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예측은 좀 빗나가 있는 좀 부분이 다행이다라고 있다. 하는 생각도 어떻게 보면 들긴 다행인 하죠. 거죠. 블루 자체가 깊지가 않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남성하고 여성으로 좀 성별 차이를 보면 좀 뚜렷하게 남성이 높아요. 남성이 훨씬 높게 나왔던. 남성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남성은 좀 이런 환경 변화에 좀 무딘 거고 여성들은 저는 환경 변화에 굉장히 조금 민감하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라고 대답한 청을 보면 남성은 38.4% 정도 되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44.2%가
코로나 블루를 아주 크게 경험했다 혹은 약간 경험했다 이걸 합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대답을 하신 분들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한 6%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니까. 혹시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네. 이제 이건 뭐 바람직한 건 아닌데 네. 사회 활동의 그 빈도수나 또는 전체적인 그 인구수를 볼 때에 네. 우리 여성분들보다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남성분들의 사회 활동이 많기 때문에 네.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코로나 블루를 더 많이 느낀다. 이렇게는 해석이 안 될까요? 뭐 그렇게 좀 해석하는 건 너무 좀 과도하긴 한데 저는 그래도 이제 사회적인 역할의 차이 때문에 느끼는 정도는 명백하게 다를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데 전업주부가 느끼는 어떤 코로나에 대한 어떤 상실감하고 또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그런 층에서 느끼는 사회적 상실감은 명백하게 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럼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하고 마치고 나서도 나오면서 술 또 술 한잔도 하고 막 떠들고 얘기하면서 상황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또 전업주부들의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이 없냐 그건 또 아닐 그건 수도 또 아니다라고 있거든요. 하는 거죠. 코로나19로 가장 힘든 점이 뭔가를 물었습니다. 자, 보시죠. 네, 우리 그림이 나왔는데 이 부분도 우리 차 교수님 먼저 얘기를 좀 시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게 사실은 그 여행이나 여가 활동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은 거는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행 관광업 같은 경우가 타격을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여행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줄었고 가고 싶지만 갈 수 없고 특히 근데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었었는데 지금 아예 뭐 막혀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 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국내 골프장이 막 넘쳐납니다. 그렇죠, 뭐 그런 현상들을 볼 때 여행이나 여가 활동에 대한 불만이 많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인식이 됩니다. 근데 2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젊은 층이 그 여행이나 여가에 대한 좀 욕구가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동성이 좀 강한 계층, 그 연령대라고 보니까 그 불만이 훨씬 더 나은데 50대는 근데 20대 같은 경우는 45%가 그런 불만을 갖고 있는데 거의 절반 수준인 23.7%가 50대에서 나왔고 60대 같은 경우는 좀 또 더 작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연령대별로 좀 차이가 명확하게 있다. 대신 60대 같이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저런 여행에 대한 어떤 그런 불만보다도 오히려 타인과의 교류를 마음대로 못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불만 요소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거리에서 장기도 두고 싶고 공원에 가서 또 뭐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끼리 좀 어울려서 뭔가 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런 걸 전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지금 가장 답답한 게 뭐냐 물었을 때 소득의 감소는 여가나 아니면 여행보다는 좀 적게 나왔어요. 그죠? 예, 소득의 감소는 명백하게 세대를 가리지 않고 세 번째 정도 선호순위에 올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40 세대는 여행과 여가를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뽑았지만 5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교류 부분이 먼저 나와 있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의외로 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왜냐하면 이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어들고 해서 굉장히 타격이 클 거다라고 보는데 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안에 이제 소득의 어떤 종류들 그런 것들이 자영업을 통해서 나오느냐 아니면 봉급 생활을 통해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봉급 생활자들은 아무래도 좀 덜 타격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저는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본 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연령의 차이가 있다는 게 꽤 흥미롭게 그렇게 관찰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연령의 차이는 명백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인간관계를 우선하느냐 아니면 개인의 어떤 여행이나 여가를 통한 개인의 어떤 그런 활동을 중시하느냐 이거는 젊은 층일수록 개인적인 활동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다음 우리가 그림인데요. 가족 관계의 변화죠.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또 이제 강조되는 부분도 나오고 하는데 차 교수님. 예. 뭐 저는 이것도 조금 의외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가구 소득에 따라서 조금 저는 근데 돈 많이 쓰실 수 있는 분들이 돈을 쓸 수 없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럼 되게 답답해하실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돈이 오히려 800만 원 이상 그 뭡니까 이렇게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오히려 가족 관계에 좋은 긍정적인 변화들을 조금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고 200만 원 미만의 어떤 저소득층 분들은 오히려 가족 관계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리포트를 하고 있는 걸 보면 결국은 이제 소득 감소라고 하는 것들이 가정생활 안에서의 여러 가지 불안의 요소들을 그렇다. 좀 만들어낸 부분들이 저는 이렇게 반영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의외로 또 이제 그런 소득의 격차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저는 연령의 격차도 꽤 있을 거라고 봤는데 의외로 연령의 격차는 거의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직업의 차이 그 부분에서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는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는 변화에 대한 체감을 더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은 전업주부들은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갇혀서 못 가니까 매일 이렇게 식사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이제 스트레스들이 조금 더 나오면서 이제 좀 가족 관계에서 신경질적인 반응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반영돼서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가족 관계가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변화했다 이런 데 대한 이제 좀 그 응답률이 좀 높게 우리 차 교수님 대부분 그렇지 않으시죠? 저는 코로나에 관계없이 너무 열심히 돌아다녀서 저는 비포 애프터가 전혀 뭐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었던 게 아무래도 우리 이제 사회가 나아가고 정부가 정책을 하는 방향과 상관이 되는데 어느 정도 이상의 소득이 이렇게 확보가 되도록 해줘야만이 그 가정이 안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꼭 코로나 시대가 아니라도 지금의 그림이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는 뭐 코로나 시대만 저희들이 코로나 시대 이전 혹은 코로나를 극복하고 나서 이제 뭐 이런 여론조사를 해서 비교해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저는 그닥 큰 차이는 없을 거다. 결국은 소득 부분의 감소나 저소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정생활을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주는 요소일 수밖에 없다. 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좀 두터지고 이런 어떤 소득의 어떤 수렴 현상들이 생긴다면 저런 것들은 코로나에 관계없이 저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정부가 나왔는데 새로운 정부도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우리 국민들의 시민들의 삶을 잘 이렇게 보듬어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죠? 다음에는 또 재미난 그런 그림입니다. 코로나 시대 소비 트렌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어느 부분을 좀 더 강조가 되었는지 한번 또 설명해 주시죠. 중고 거래도 있고요. 그죠? 온라인 쇼핑. 우리가 뭐 흔히 아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저는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도 이제 그 아내가 그 문간에 하루에도 한두 개씩 오고 하는데 이것의 어떤 그 편의성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게 되어서 앞으로 코로나 시대가 끝나도 계속 이런 주문해서 받아 쓰는 그런 걸 하지 않을까 하는 소비 생각이. 패턴은 지속될 거고 이 소비 패턴은 코로나가 있든 없든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던 소비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트렌드가 저는 코로나19와 만나면서 더 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왜냐하면 집에 체류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늘어나게 저렇게 지금 93.6%까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집에 있으면서 뭔가 뒤지게 되는 거죠. 여기 뭐가 없나 저기 뭐가 없나 이건 불필요한 것 같은데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간직하고 있었지 이러면서 아마 중고앱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즘 보면 중고앱 같은 게 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뒤져가지고 나오는 거 팔아낸다. 그런 것들이 상호간에 솔솔하게 재밌게 얼마씩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렇구나. 혹시 댁에서도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저는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신경은 못 쓰는데 저는 이제 중고앱을 통해서 제 걸 팔아본 적은 없는데 주변에 이제 여러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그게 활성화되어 있고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그 활성화 정도가 되게 높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자기들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바로바로 팝니다. 그리고 어디 장소에서 만나서 그냥 바로 트레이드를 해버리는 그런 게 되게 활성화되어 있죠.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인 국가 차원에서의 자원의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고 또 그런 것들이 중고앱 거래를 통해서 직거래되고 있다는 것들도 저는 되게 효율적인 그런 새로운 형태의 저는 상업 활동, 상업 행위 이런 것들로 조금 자리매김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쓰고 묵혀놓으면 그 자체도 굉장히 집의 짐이고 그죠? 집의 짐이고 사회적인 코스트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뒤져가지고 쓸만한 게 나오면은 다시 활용하는 거고 아니면 이제 중고시장에 내놓고 하는 거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게 좀 더 패턴화되고 습관화되면은 어떤 그 낭비하고 하는 게 좀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건 대단히 저는 뭐 바람직한 현상일 거다 그렇게 봅니다. 이제는 이제 코로나 이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하고 싶은 것, 저도 많습니다. 우리 차 교수님도 열심히 나가서 좀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죠? 자,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일단은 보면은 해외 여행이 제일 많은 거 이거는 그렇죠. 당연히 저는 이해가 가고 국내 여행은 그럼에도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굉장히 했으니까. 좀 어떻게 보면 해외 여행이 줄어든 부분들이 국내 여행으로 좀 번진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 큰 차이를 내는 거는 너무도 당연한 결과다라고 보고 근데 이제 남성하고 여성하고 명백한 좀 차이가 좀 나타나는 부분이 굉장히 있죠. 저것도 재밌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저는 근데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다 저는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여행에 대한 어떤 그런 선호나 이런 것들이 강하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여행이나 레저 활동은 좋아하지만 네, 여행 같은 네, 건 네. 싫어하거든요. 어디 가면 뭐 저는 관광지 가면 1초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 뒤로부터는 좀 지루해지고 이런데 이제 여성분들은 조금 더 섬세하고 그렇죠. 세밀한 이것도 어떤 보고 그런 저것도 보고. 분위기가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아무래도 여행을 선호하는데 코로나19가 직접적으로 그걸 못하게 하니까 이후에 하고 싶은 욕망이 남성보다는 당연히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생각보다는 저는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난다. 네,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네요, 정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성분들의 삶이 좀 답답한 삶을 살아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뭐 아기자기하게 이것저것 좋아하시는 그런 성품이 좀 저는 반영된 두 가지가 다 건가요? 반영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육아에 대한 어떤 부담들이 엄청나게 큰 공동체 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30세 이상의 결혼하신 전업주부가 아니더라도 뭐 싱글맘도 그렇고 일하는 워킹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런 욕구들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죠.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욕구들도 저는 당연히 반영돼 있고 또 여성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섬세함 때문에 뭔가 좀 감성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감성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욕구가 많은 거고 상대적으로 또 남성들은 좀 레저에 대한 뭐 그런 운동이라든지 그렇죠, 레저에 대한 그렇죠. 욕구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근데 있다. 이제 만약에 이번 하반기부터라도 해외여행이 완전히 자유롭게 된다라고 네네. 했을 경우에 네. 여행을 하는 코스트가 코로나 이전보다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요? 상당 기간 동안은. 상당 기간 동안 네,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수요는 폭증할 거고. 그렇죠. 근데 여행업계는 뭐 이전에 준비는 하겠지만 그런 폭증하는 수요를 대응하기 어려울 거고. 그럼 네, 저는 네.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주변에다가 예. 급하게 나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기다렸다가 예. 왜냐하면 이게 비행기 싸기 그전에 비하면 2배, 3배 이상 이미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여행 수요가 이렇게 폭발하게 되면 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간에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여행에 대한 기대가 폭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네네.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그림 같은데요. 코로나 이후의 생활 변화에 대한 그림입니다. 네, 비대면이 강화되고 오프라인 생활이 강화되고 이건 좀 약간 모순되어 보이는데 당연히 모순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네. 지금 거의 대부분의 지금 트렌드 자체가 저희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온라인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해지고 그런 것들은 하나의 지속적인 경향으로 왔는데 코로나19가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온 건 명백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비대면 관련한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더 좀 활성화돼 있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아마 비대면의 어떤 지속적인 강화 현상은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근데 이제 비대면만 갖고 사실은 인간 생활이 영위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억눌린 어떤 오프라인 활동에 대한 어떤 억눌린 그런 수요도 있을 거고 그런 그렇죠. 것들이 동시적으로 터져 나오니까 저는 저런 결과가 있을 거다. 근데 생각보다는 저는 비대면 네. 강화에 대한 응답률이 더 높고 오프라인 생활 강화에 대한 응답률이 조금 더 낮지 않을까 했는데 근데 반대잖아요, 조금 지금. 반대로 나타나는 네네. 부분들은 좀 의외다 이런 생각. 지금 대학 같은 경우도 실제로 강의를 하면서 온라인 수업이 가지는 그런 효율성이라든지 장점을 굉장히 많이 체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특히 이제 타 지방에서 이제 왔을 경우에는 뭐 이렇게 숙식비라든지 아니면 교통비 같은 게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 그래서 아마 대학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지금 온과 오프라인을 좀 이렇게 겸해 나갈 그런 방향성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지금은 거의 오프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다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학교를 갔다 왔는데 학생들이 너무 넘쳐나요. 오, 저는 그런 네.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19가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굉장히 확진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제 사람들이 결국 이거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고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고 있어서 저는 이제 정부 방역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야 있겠지만 저는 조금씩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가 가지고 온 우리 인식의 변화를 살펴봤는데 우리 차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런 여론조사를 하면서 가졌던 마지막 소감 같은 건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결과인데
제가 예측했던 결과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 그래서 코로나19가 가져올 사회적 변화나 아니면 코로나19 때문에 느낀 어떤 일반 시민들의 생각들이 꽤 저희들이 보는 그러니까 학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 세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돼서 좀 놀랐고 저는 이제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어떤 이런 생활, 개인적인 생활에 미친 영향도 있지만 저는 전체적인 어떤 정치사회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변화들을 좀 가져올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조사들도 저희들이 조금 추적해서 계속 한번 살펴봐야겠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 정치적인 사람들의 선호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길게 볼 때는 다시는 이런 조사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그렇죠.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지금까지 부경대학교 차재근 교수의